영화 잘 보셨죠? 네. 네, 오늘 그 리퀘스트 진행한 밀정 상영 오늘 주인공 김지훈 감독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요. 네, 그 오늘의 진행은요 한 30분 정도는 이제 감독님과 나누는 대화 시간이 있고요. 그 이어서 한 20분 정도는 이번 이제 그 커뮤니티 위크에서 파티 타운 홀이라고 그 객석 질문을 받고 그리고 좀 이제 QR 코드를 찍으셔가지고요 이제 오자평과 그리고 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독님과 제가 한 분씩 고르면 선물도 드리고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사실 감독님께서는 커뮤니티 위크에 이제 해마다 이렇게 초청 되시고 계신데 일정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감독님 작품 중에서 그 영화평론가협회상 그래서 최우수 작품상도 타셨고 또 백상예술대상 감독상도 타셨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감독님의 최고 후행작으로 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정이 이제 리퀘스트 시네마에서 선정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장르 영화를 이제 여러 장르 영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밀정은 다른 영화와 좀 다른 어떤 방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는 그 밀정을 처음 대할 때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누아르풍의 에스피오나지 영화, 그 스파이의 좀 만들고 싶었다는 어떤 장르적인 생각이 강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콜드 누아르라는 또 뭐 이렇게 약간 생소한 어떤 그 수식어를 쓰면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젊은 영혼들이 정말 그 항일 무장 투쟁을 하면서 빼앗긴 조국 그리고 상실된 어떤 국토 뭐 이런 것들 되찾기 위해서 그 젊은 나이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그냥 버려 있는 어떤 이런 뜨거운 것들이 내용에 담겨져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제 스스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콜드 누아르라는 것이 약간 무색해졌고 또 이제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른 방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영화를 어제 미국에서 이제 시사를 몇 번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장르 영화들은 뭐 영화광이라든가 또는 이제 영화 애호가라든가 또는 이제 영화 학생들 영화를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장르적인 어떤 그 즐거움 때문에 이렇게 나이대가 이렇게 좀 젊은 층에 좀 모여 있었는데 이 영화는 나이대 게이지가 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면 이제 외국 관객들이 제 영화는 외국 관객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밀정은 유독 한국 관객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역사극이고 뭐 누아르풍의 스파이물이긴 하지만 역사극이고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나이 드신 어떤 어르신 분들이 제 자신의 어렸을 때 얘기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항일운동을 하셨다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일본에 약간 오진 어떤 그 압박을 받으셨다라도 막 말씀해 주시고 눈은 이렇게 촉촉해지시면서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이렇게 부당한 어떤 일본의 일제의 어떤 만행들을 우리가 이제 당시에는 어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굴하지 않고 이렇게 젊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다룬 영화를 보여줄 수 있어서 다른 외국인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부당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자기들한테 고마운 영화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이러한 기능을 순기능할 수 있고 이런 의미도 나는 계속 장르 영화만 만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다른 장르 영화를 만들 때랑 좀 다른 어떤 그 반응과 어떤 방향들이 있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제 영화 중에서 가장 뭐 흥행이 성공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에스피오나지 장면, 그러니까 감독님의 그 전체 그 필모그래피를 보면 그 기본적으로 약간 누아르적인 감성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에는 그때 되게 멋진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제 킬빌과 멜빌 사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표현이 있었고, 이 밀정은 이제 콜드 누아르라고도 불렸는데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열단이 되게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열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주목하셨던 이유도 굉장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열단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던 거는 님 웨일즈라는 1930년대, 20, 30년대에 미국의 어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고 중국 공산당사를 정통한 저널리스트였어요. 작가 겸 저널리스트. 그 남편은 에드가 스노우라고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는 대장정을 다룬 대륙의 붉은 별을 쓰신 분이고, 그 두 부부가 중국 공산당사에 되게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인이 되는 니 웨일즈의 김산의 아리랑이란 책을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청년 때, 여러분 나이 때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의열단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의열단은 이제 말 그대로 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하는 집단이 의열단인데, 그때 의열단이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그런 어떤 만주벌판을 밟은 말을 타고 활약하면서 총을 쏘고,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을 일본의 제국 일제의 어떤 대항에서 싸우는 그런 무용담, 활군 무용담 같은 걸 막 그리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이제 그런 영화적인 어떤 상상을 펼쳤는데, 그래서 그 의열단에 대한 어떤 인상이 되게 이제 전 어렸을 때도 이제 그게 이제 한쪽의 잔상으로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밀정이랑 시나리오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밀정을 통해서 내가 이게 그때 생각했던 의열단의 어떤 잔상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의열단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다들 멋쟁이였어요. 이제 밀정에서도 이제 나오면 보셨던 것처럼 항상 운동, 무척 축구, 이런 거로 항상 몸을 단련시켰고, 그리고 항상 독서와 무척 로맨틱하고 되게 스마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멋을 내고, 사진 찍을 때 항상 멋을 내고. 근데 그 사연이 되게 슬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사진 찍을 때마다 자신의 마지막에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항상 멋지게 자기 모습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짠하고 되게 슬프고 또 감동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렇게 멋을 냈던, 괜히 그냥 멋을 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얘기, 정말 진정한 어떤 낭만주의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멋이 저한테 되게 어렸을 때 되게 크게 작용했던 거였고, 그래서 그 밀정에서도 고스란히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고 또는 무의식적으로 쌓여왔던 어떤 의열대나의 어떤 그 생각과 상들이 잡혀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밀정에서 이렇게 딱 돋아져 나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다른 얘기인데, 뭔가 살면서 뭐가 이렇게 강한 영향을 이렇게 느낌들이 오는 거 있잖아요, 살면서. 근데 이렇게 그 느낌을 이렇게 쫓아 들어가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흐릿해지고 이렇게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끝까지 갖고 계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성숙하고 또 자기가 들어온 것들로 서로 이렇게 만나지거든요. 만나지면서 서사가 되고 또는 어떤 그 이미지가 되고 또 이미지가 어떤 스토리가 되고 이런 어떤 발전이 되는 어떤 것들을 경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밀정이 또 바로 그런 어떤 결과물로 나왔던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감독님의 이제 다른 여러 작품들과 굉장히 시작점 자체가 조금 다른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굉장히 이 영화에서 특히 인상적인 대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후반부에 그 젊은 학생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 시계를 벗어주면서 이 작전 얘기를 듣고는 그 정체산이 펑펑 불었다 얘기를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그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딛고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가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대사가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울컥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이제 나중에 그 학생이 조선 송독고를 향해서 걸어갈 때 또 한 번 더 이렇게 내레이션으로 흐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같은 대사를 이제 반복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뭔가 이 작품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이렇게 되게 다르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대사를 한 번 그렇게 더 쓰신 이유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도 좀 뭐 다른 장르 영화를 할 때와는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밀정이 그때 만들고 난 이유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어렵게 어떤 소수 민족으로서 또 소수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 영화의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자신의 조국, 지금 멀리 떨어져 나와 있지만 태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조국에 대한 얘기를 떳떳하게, 그리고 뭐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어떤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 이런 거 들을 때 약간 국뽕을 넘쳐 애국뽕이 막 넘치는 그런 기분도 들었었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나레이션을 한 번 더 쓰는 것이 약간 나한테는 내 성향상 약간 좀 손이 오그라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설명적이기도. 네. 근데 엔딩에 또 이병헌의 그 목소리를 또 까니까 이게 일종의 BGM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 때 이렇게 음악 잘 선정해가지고 탁 넣으면 이렇게 확 멋지잖아요. 감정도 막 올라가고. 이병헌의 그 달콤한 저음이 또 잘 맞고,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도 뭐 실패라고 할 것도 없이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백수로 10몇 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내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충분히 이 대사가 자기 삶의 어떤 것을 바꾸더라도 되게 필요한 말이고, 또 영화상 맥락상으로도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또 이병헌의 목소리도 달콤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좋은 음악을 BGM으로 깔아두는 것 같은 효과를 줬고, 또 다 말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밀정이 뭐 굉장히 오래전 영화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작품을 처음 관람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저 이렇게 다시 보면서도 엄태구 씨가 연기를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엄태구 씨는 또 최근에 가장 또 핫해진 배우기도 하고. 왜 그런 거죠? 최근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드라마 잘 안 봐서 굉장히 뜨셨죠. 아무튼 근데 이 작품을 처음 이제 캐스팅 그 라인업을 봤을 때 이제 그 송강호 그리고 이병헌 배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놈놈놈의 그 박창희랑 태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난다는 느낌도 있고, 뭐 공효 배우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엄태구라고 하는 배우를 그 당시에 그렇게 캐스팅한 것은 굉장히 모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엄태구 배우를 캐스팅하셨을까 그때 그런 생각. 그 역을 원래 이제 오디션을 일단 많이 봤고요. 그리고 거의 확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엄태구 씨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배우를, 그 하시모 배우를 이렇게 대입시켰을 때 모두들 너무나 딱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리딩을 해봤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리딩을 하면은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리딩에서 그 어떤 그 여러 가능성이라든가 배우의 어떤 상태라든가 장단점을 다 좀 파악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같은 대사를 이제 하는데, 근데 나도 이제 뭐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근데 엄태우 씨가 그 하시모토의 대사를 했을 때 뭔가 저는 이 사람 진짜를 하고 있구나, 진짜구나. 근데 그 기준점은 나도 잘 몰라요. 그냥 내 느낌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뭐 내 컨디션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뭐 결과적으로 엄태우 씨가 그걸 제대로 보여줬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진짜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몰입의 어떤 느낌들. 뭐 여러분들도 뭐 어디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거기 그 상태의 어떤 상태에 빠질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엄태구 씨가 대사 쳤을 때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미안하게도 거의 확정적인 그 배우를 좀 유감의 표하고 엄태구 씨를 바꿨죠.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모험일 수 있겠지만은 제가 그때 봤던 그 순간은 나한테는 진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태구 씨를 캐스팅을 했어요. 엄태구 배우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말이 없으셨나요? 말 없는 걸로 너무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그 혹자는 그 벙어리인 줄 알았다는. 현장에서 너무 말이 없. 너무 말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있지도 않아요. 혼자 어두운 데에서 혼자 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두운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 있었고 내가 흠칫 놀랄 때가 좀 많아요. 그게 엄태구고.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혼자 막 이렇게 주물주물 몰입에 자기가 이제 몰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제 마이크를 잠깐 놔야 되는데 이렇게 촬영 들어가기 전에 몸을 막 이렇게 막 어깨를 털어요. 그게 자기 이제 릴렉스하는 것을 위한 어떤 그 워밍업 그리고 자기를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시모토는 되게 사실 그 영화 안에서 그냥 독단적인 어떤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섞이면서 자기의 어떠한 그 예민한 어떤 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격상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되게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저는 그 엄태구에 비하면 되게 수다쟁이죠. 그리고 술자리에 하루 종일 있는데 술도 한 잔도 안 마시면서 몇 시간씩 말없이 있는 거의 그냥 뭐 조각을 갖다 놔두고 뭐별 다르지 않은 그런 인물이 엄태구 씨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독특했고 저 배우는 뭐 진짜 그냥 진짜 연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진짜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어떤 그 동료들이 무척 존경심을 그 연기의 자에 대한 자세나 태도나 이런 거에서 존경심을 갖고 또 좋아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작품의 이제 시대 배경도 되게 흥미로웠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다룰 때 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되게 많고 혹은 이제 광복 직전 어떤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그 시기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또 20년대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걸 이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저는 이제 영화를 볼 때마다 가장 이제 정말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 라벨의 볼레로가 흐르는 그 클라이맥스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장면 자체도 굉장히 그 롱테이크로 그 아름다울 뿐더러 특히나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정출과 희가씨가 약간 역전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교환도 너무나 이제 멋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볼레로라고 하는 그 곡 자체가 28년에 이제 작곡된 곡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대목에서 흐르는 그 음악이 사실 그때 그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이고 그때 쓰였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그 클라이맥스 장면에 굉장히 너무나 잘 짜여졌다는 생각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보세요? 지금 뽀뽀나게 떨어지네. 두 곡의 클래식이 썼을 텐데 하나는 이제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 미국의 되게 좋은 시절 스윙 재즈 곡이 하나 이제 그 의열단들이 막 잡혀갈 때 이제 약간 반어적인 느낌으로 같은 시대에 조선은 이런 상태고 미국은 되게 풍요로운 사회고 이런 아이러니 어떤 또 조선의 비극성을 더 극렬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음악을 썼고 또 두 개의 클래식이 헝가리 무곡이고 하나는 볼레로인데 이제 그 시대에 만들어진
특히 이제 그 저는 이제 음악을 제 영화에 나오는 모든 영화는 이제 제가 직접 선곡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 때마다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뭐 글을 쓸 때나 또는 스토리보드를 그릴 때마다 그릴 때 뭐 이거랑 잘 맞을 것 같은 톤앤 매너와 리듬이 잘 맞을 것 같은 음악들을 막 플레이리스트에 넣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세 곡이 다 그 집필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쓸 때부터 각색 과정서부터 막 내 리스트 안에 있었던 음악들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그 볼레로가 그 마지막 파국으로 가는 그 장면에 넣을 때 되게 근사한 거예요. 그 이정출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은밀하게 뭔가 이렇게 그 파국을 엄청난 가공한 파국을 맞게 하는 프로세스를 하나씩 하는 것들이 그런 반복적인 어떤 느낌이 라벨의 볼레로가 갖고 있는 계속 반복되는 음악인데 점점 이렇게 고양시키는 이게 그 엔드의 클라이막스의 그 이정출이 폭탄을 곳곳에 숨기면서 정말 이제 폭파 일보 직전까지 갈 때 어떤 막 이렇게 심장 박동수라든가 감정의 고양미라든가 뭐 이게 음악이랑 같은 궤를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음악이 뭐 물론 시대적으로도 맞았지만 그게 되게 그 아름다운 음악과 막 되게 화려한 어떤 그런 미장센과 근데 저변으로는 엄청난 무언가 이렇게 그 감정을 고양시키고 심장 박동수 올리는 이러한 이런 미장센들이 좀 강렬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헝가리 목은 마지막에 이제 그 제3의 사나이 영화의 그 장면을 오마주 한 듯한 느낌으로 이제 멀리 떠나는 그 뒷장면에서 그 애국심을 그 헝가리 목에 애국심을 고치 않았을 때의 되게 민족적인 음악이었거든요. 민족 음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그 음악에 또 올려놓으니까 너무 또 근사하게 잘 맞고 또 서사도 맞고 그래서 그렇게 써봤더니 뭐 직관적이긴 한데 왜 이 직관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냥 단순히 무슨 뭐 느낌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복기를 해봐요. 항상 뭔가 이렇게 삘이 따봤을 때 그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김중환 놈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송강호 배우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밀정을 극장에서 이제 시사회를 처음 봤을 때 그냥 그 첫 장면부터 되게 굉장히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희순 배우가 연기하는 그 장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이제 김상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천대일로 싸웠다고 하고 그리고 마치 또 그분이 정말 그 홍콩 노아르의 주인공처럼 쌍권총을 쓰셨던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화장실에서 스스로 자결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열사에서 모티브를 얻은 그 장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막 지붕을 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스케일 넘치게 활약을 하고, 그리고 또 송강호 배우가 또 첫 등장을 해가지고는 사실 저는 이제 뭐 거미줄도 그렇지만 송강호 배우가 매번 그 김준일 감독 작품에서 그야말로 이전에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그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일본인이나 그 영화인들도 너무 완벽하게 구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그 이정출을 정말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장면부터 저는 박희순 배우와 그 송강호 배우가 보여준 그 모습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느낌이 있어서 그 첫 장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프닝에서부터 꽉 이렇게 그 관객들 사로잡는 거, 꽉 쥐고 멱살 잡듯이 꽉 쥐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프닝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어떻게 압도적으로 관객들을 이 영화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 밀정이 더더욱 그런 점이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영화 찍을 때 왜 이렇게 그 박희순 배우가 이제 그 김자옥이 발가락을 이렇게 딱 뜯어내는 장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악마를 보았더라면서. 그러니까 저 못된 볼은 못 고쳤네 아직도 막 이런. 근데 사실은 실제 그랬거든요. 김상호 열사가
그 일본군에 쫓겨가면서 맨발로 그 이모집인가 고모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밀고인지 어떻게든지 어쨌든 그 일본군이 들어 닥치는 바람에 그 엉덩소란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갔어요. 그래서 맨발 동상에 걸려서 그 1000대 1인가 2000대 1로 싸우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발가락을 동생을 빼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해입니다. 정말 억울한데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넣으려고 그런 신체 절단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실화에 기반한 그 정도로 그 참혹한 시기를 이겨낸 그리고 또 멋지게 그 대사도 있었지만 내가 지의 앞자기가 되는 그 배와 함께 죽겠다 이런 명대사를 하면서 더더욱 명대사인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좀 자결하는 그 장면을 멋지게 좀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실제 김상욱 열사의 그런 위대한 거룩한 죽음을 좀 멋지게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송강호 씨 얘기했죠. 송강호 씨는 저랑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속궁합 같은 거가 잘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속궁합을 이렇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인신론적으로 또는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뭐가 이렇게 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유머를 발생하는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이렇게 딱 차갑게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다가 또 허허실실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 이런 것들을 너무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의 연기는 항상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 밀정해서 두 번 지금 기억에 남는 거 두 번 정도 놀라운 기억이 있어요. 역시 송강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공유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불상을 놓고 서로 계속 나는 이제 서로 막 그 간을 좀 보고 간을 서로 이제 그 속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제 약간 그런 어떤 그 서로 재는 장면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호 씨는 처음에는 이제 잘 못 잡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계속 이렇게 그 테이크를 가면서 그러니까 대사를 시작하는데 또 못 잡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대사를 끝날 때 완성짓니까 대사를 통해서 캐릭터를 진화시키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확 들어온 거죠. 약간 어떤 그 호시 씌우듯이 정말 계속 얘기했던 것이 너무 그냥 대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호흡을 막 이렇게 주고받다하게 그 입신하듯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축원 연계순을 이렇게 그 마차에 좀 실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그 장면 찍기 전에 그 장면 찍을 때 아마 아주 작은 그 시체를 보게 될 거다. 아주 작은 손발을 보게 될 거다. 그게 연계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듣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이정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첫날 나는 강호 씨가 그 발을 보고 작은 손을 보고 그렇게 막 울 줄 몰랐어요 연기를. 근데 그게 계속 자기한테서 어떤 감정들을 사석에 그러니까 그 촬영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자신한테 계속 감정들을 유지했던 거죠. 그날 나는 그냥 대사에는 우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생활과 함께 그것을 계속 가져가고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놓지 않는 그런 배우라는 것. 그래서 어떤 되게 이제 그 이정출의 어떤 이정출이 만약에 바뀌는 순간이 있다면은 감정적으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장면이었어요. 워낙 또 송강호 배우와 또 애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한 두 장면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만취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표정이라던가 혹은 그 이제 하시모토가 이제 히가시랑 어디 방으로 들어갈 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 부감샷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뭔가 그 이건 정말 이 두 사람의 오랜 호흡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독보적 성공하고 싶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죠. 네. 아, 네. 오늘도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파티 타운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진행될 코너는요. 김시훈 감독님께 여쭤보는 밀정의 비하인드라는 제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고르긴 해야 됩니다. 제가 골라야 되는데 자꾸 제일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은 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푸푸님, 혹시 푸푸님 누구신가요? 예, 나중에 선물 꼭 전달드리고요. 이렇게 밝힌 거구나. 네, 그 밝혀야지 선물 드리니까. 감독님께서 뽑으시는 베스트 컷과 반대로 좀 아쉬움이 남는 컷 이렇게 하나씩 골라달라고 하셨네요. 진짜 아니 그게 나는 몰라요. 뭐가 좋은지 물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볼레로 씬이라든가 마지막에 그 선물이 한다고 그 이정출과 그 학생 운동가가 만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실제는 조선총독부를 향해서 폭발을 시키는 거라 실존 인물은 김익상이에요. 근데 이제 연도별로 시차를 많이 뒀기 때문에 이제 딱 김익상이랑 좀 안 맞죠, 영화상에서는. 근데 어쨌든 실제 그 독립운동가는 이 김익상 씨였고, 김익상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그 장면도 그 마지막 장면도 이제 그 왜 좋아하냐면은 그 정치환 선생님한테 전할 말씀 있으십니까 물어보는데 이정출이 돌아보면서 그 학생 운동가를 보면서 또 봅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너 살아 있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전달이 됐었고 내 의도가 또는 뭐 그냥 약간 뭐 다른 어떤 생략된 뭐가 있나 보다 감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효소나 이런 그 의열단이 사실 다 2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800명인가 죽었으니까 그 처형을 당했으니까 또는 뭐 사살되고 그런 어린 그 젊은 피들이 나를 찾겠다고 그렇게 거룩한 또 숭고한 희생을 했을 때 계속 하여튼 이 작품 하면서 너무 이것들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출은 이 젊은 운동가한테 너 이 작전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살아서 또 보자라는 게 정말 간절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대사를 뭐 관객분들이 아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이제 의미 있는 되게 중요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장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감독님께서 이제 질문 골라주셔도 되는데요.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주영님 누구신가요? 이주영님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송강호 배우가 이제 의열단의 길로 서게 된 결정적 이유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한 게 저는 이 영화에서 또 역시나 또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산이 굉장히 어떤 도박에 가까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뭐 본성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느 편에 서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들에게도 이제 조국은 하나니까 마음의 빚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정체산의 모험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정출이 의열단의 길로 서게 되는 어떤 이유도 궁금하고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왜 정체산이 왜 이정출이 왜 변심을 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나도 잘 몰라요 왜 변심을 했는지. 근데 그들이 만들어낸 관계들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그것이 그 약간 어떤 전략으로 그 이정출을 끌어들인 거지만 정체산의 어떤 지시를 받고 그렇지만 영화를 들여다보면 그 결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첩보전으로 어떤 그런
어떤 그 첩보원으로 쓴 사람을 이렇게 그 아주 차갑게 이렇게 뭐 기계로 데려온 것이 아니고 거긴 여러 이렇게 그냥 사람 사는 풍경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담으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동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정체산의 말처럼 분명히 이 사람이 일본의 순경 앞잡이 역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의 불빛이 있을 테고 그걸 좀 열어보자 우리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마음이 변하는 게 가장 무섭고 그거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일 테니 그걸 한번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을 열어주자, 길을 열어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을 둘러싼 어떤 풍경들과 어떤 그 관계들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제 감독님 작품 중에 이제 달콤한 인생을 좋아하는 팬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거기도 되게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건 뭐 나뭇가지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또 다시 등장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지 않았나. 네. 그 거의 처음에 그 질문 해주셨던 분 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게 돼가지고요. 뭐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 이번에 그 리퀘스트 시네마 제목 자체가 뜨거운 김지훈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진영님, 네. 네, 그러면 다시 봐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독님을 뜨겁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뭐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나를 뜨겁게 만드는 거? 내가 이렇게 뜨거운 사람 LG 트윈스 아닌가? 오늘 뜨겁더라고요. 커피? 뭘까? 난 잘 모르겠는데 날 뜨겁게 하는 거? 날 뜨겁게 하는 거? 난 지금 약간 좀 모르겠어요. 난 좀 약간 차가운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도 뭐 그때 이제 차가운 광기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이제 그게 다 그 차가운 광기에는 그 차가움과 뜨거움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저를 제일 뭐 내가 내 스스로 뭐 이런 걸 얘기한다면은 잘 모르겠는데 차가운 뜨거움 뭐 있겠죠 어디 뜨거운 게 LG하고 볼 때랑 그 사실 올려주신 분들은 뭐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질문과 더불어서 감사항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람평 오자 토크인데요. 오자 토크도 네, 이제 선정되신 분들은 선물 드리니까요. 막 올려주십시오. 그냥 이 작품을 보고 난 느낌을 5글자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김지훈 최고 뭐 이런 거. 5글자. 네, 코두스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영화. 코두스님. 네. 네. 근데 다들 감독님 하나 골라보시죠. 연기 촬영 쇼? 네, 주주님. 네, 주주님 누구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네. 연기 차력 쇼. 네, 뭐 저는 이제 그 뭐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 너무 잘해줬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인물들을 너무 잘 표현해줘서 이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윈스 무슨? 좀 100개 주세요 100개. 네, 샤르르님. 네? 근데 이제 트윈스 팬은 맞으세요? 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좀 안타까웠죠. 그래도 작년도 뭐 첫발 게임을 지고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순두부님. 네. 감독님 잘생. 누구시죠? 네. 제가 직접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또 오자 토크를 진행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퀴즈. 밀정의 주요 배경이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거 답을 다 맞추셨네.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정답 쓰면 저기요.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된 거야? 근데 처음 올려주신 분이 또 아까 선물 받으셨던 분이고 두 번째 분도 그러네요. 방진영, 이주영님 다 받으셨고 그러면 네 새로운 분 드리겠습니다. 더현님, 네 더현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1993년 황옥 경부 폭탄 사건. 얻어가면서. 네 그럼 또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극중에서 하시모토는 비밀 경찰에게 몇 대 뺨을 때렸을까? 이거 진짜 알고 쓰신 건가요? 난 몰라. 몇 대를 때렸어? 네? 이게 맞아요? 진짜 계산하신 거군요. 정말로? 와, 변태. 방진영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분한테 근데 또 새로운 분은 유예슬님 또 29대라고 하셨네요. 이거 애매하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정확한 거예요? 28대? 제가 엄태구 배우님 팬이라 해봤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럼 저기 여기 쓰셨나요? 네, 아뜨드 감사합니다. 아뜨드님, 예, 아뜨드님 드리겠습니다. 와, 28대 때렸구나. 그러면 사실은 감독님 이거를 모르시는 거는 그냥 디렉팅을 어떻게 하셨길래 그냥 막 때려. 아니 그 정말 그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냥 그 지문대로 뺨을 때린다 이거였어요. 뺨을 몇 대 때린다. 몇 대 때린다요? 네. 근데 그거를 엄태구 배우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못 갔어요. 너무 막 때려서. 아니 그럼 그 정도원 배우는 그거를 이렇게 사전에 모르고 그냥 아니 그 뺨을 때릴 거는 알았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불꽃 쏴대기를 맞을 줄 몰랐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쨌든 정건 배우한테 뭔가를 이렇게 그 연기 근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말이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렇고 맞는 사람이 더 무섭게 느껴져야 된다. 그 맞는 사람, 그걸 버티는 사람이 버티는 연기가 더 무섭게. 그래서 때리는 사람 못지않게 맞는 사람도 더 강하게 보이고 더 세게 보이고 더 무섭게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실제로 그것도 맞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한 앵글을 찍었잖아요. 이제 그 정배우는 그거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리버스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를 다시 한번 앵글을 바꿀 때 정모태가 너무 미안한데 그 앵글 한번 더 바꿔서 찍어야 된다. 리버스를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거를 하여튼 버텨낸 하여튼 정다운 배우도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명장면으로 만들어준 엄태구 배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밀정 나왔을 때 엄청나게 되게 화제였고, 약간 지금 시대였으면 되게 짤이 많이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고, 그래서 그 두 배우한테 뭐 다시 뭐 항상 뭐 그 장면을 만들어준 그 두 사람한테 엄청난 어떤 고마움을 느끼고, 평범한 장면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놀랄 정도로, 모든 관객들이 놀랄 정도로,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어떤 엄청난 그 에너지를 주는 그런 고향된 장면을 만들어줘서 두 배우한테 너무 고마운 장면이긴 합니다. 이 영화가 준 어떤 되게 그 시대의 어떤 불균질한 공포라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네, 엄태구 배우가 약간 본능적으로 하는 배우 같아요. 근데 그 본능이 되게 맞고, 그리고 또 저는 물론 이제 그 훈련된 그 오랜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안정감 있고 딕션 좋고 막 이렇게 그 완성된 배우도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엄태구 씨도 이제 그 엄청난 그 똑똑한 어떤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배우죠. 그런데 어쨌든 그
그 연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되게 본능적인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능에서 나오는 어떤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전율과 어떤 에너지 그런 면에서 송강호 씨도 약간 좀 그런 편이었고 그래서 좀 그런 배우들을 좀 더 선호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이제 뭐 거미집처럼 딕션이 좋고 너무나 이제 그 주고받는 것들을 그 잘 훈련된 배우들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또 너무 깨끗한 발음과 템포와 이런 걸 조절을 잘하는 그런 배우 또는 이제 그렇게 안정감 있는 훈련이 잘 된 배우들 이런 게 필요했던 영화 또 거미집이고.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엄태우 씨처럼 또 송강호 씨처럼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끌어내는 뭐 그런 배우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준비된 코너는 이제 마쳤고요. 이렇게 감독님도 오늘 그때 28대 때렸다는 것도 예, 아시죠?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그 엄태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고맙고. 아 그리고 오늘 그 긴 시간 또 감독님하고 그 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아, 이제 끝났나요? 아, 예. 이걸 좀 가져갔는데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또 지금 밀정을 이제 떠나고 또 새로운 작품을 이제 준비하시는 김종환 감독님의 그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리퀘스트 시네마, 그러니까 커뮤니티 BPU에서 초대될 때가 가장 기뻐요. 이거 정말 저는 단골 손님처럼 매년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영화잖아요. 근데 호명해주고 또 소원하는 영화여서 관객분들이 그런 영화에 뽑혀서 여기 오는 것이 저는 가장 물론 신작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자리도 의미 있고 좋지만은 이건 더 특별한 어떤 제가 만들었던 작품들이 어떤 세월의 벽들을 뚫고 또 다시 보고 싶고 다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송강호 씨 또 거기 나오는 모든 배우도 못지않게 또 요즘 이제 잘 뜨고 있는 엄태우 씨를 발견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뭐 그냥 영화 외적으로 자랑한다면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밀정에 나왔던 모든 배우들이 너무나 다 잘 됐어요. 호성태. 네, 그때도 그렇고 뭐 금세록 그리고 원진아 씨, 순여론아 모든 배우들이 다 잘 돼서 좋게 돼서 저한테는 되게 또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그 기억에 남는 영화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영화가 이제 곧 그 준비하는 영화가 있는데 내년 빠른 봄에 촬영 들어가는 영화가 있는데 또 좋은 영화로 여러분과 또 이런 시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또 제 얘기 이렇게 가까이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너무 그 질문이 너무 최근에 올해 받았던 질문 중에서 제일 너무 좋은 질문을 주신 구성철 또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뭔가 빨라졌어.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밀정 조금 마치는 걸로 하고요. 늦은 시간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